미 전역 40여 개 주가 다음 달 내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 여성이 던진 벽돌에 맞아 쓰러지는 등 폭력 수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조지아주에서 증오 범죄를 적용하는 첫 사건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400 현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가 현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당수의 주가 이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30개 주정부는 다음 달 내로 모든 성인에게 접종할 계획인데 연방정부의 계획보다 앞선 일정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백신 공급량이 늘면서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째 일회 접종자는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전체 인구의 25.4%에 달합니다. April, May, June will be the focus will be vaccination, vaccination, vaccination. 상당수의 주 정부들은 오는 5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주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알래스카와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등 5개 주는 제한 없이 모든 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외 최소 20개 주는 다음 달 말까지 접종 대상자를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만 총 7개 주가 접종 대상자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We need to be making sure that more people are getting vaccinated as soon as possible. That is possible now for everyone 16 and older on Monday. We expect to see an increase in Iowa of about 25,000 doses compared to what we received the last 2 weeks. With this news, I am pleased to say that we remain on target to open vaccination to all Iowans beginning Monday, April 5th. 하지만 모든 주의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백신 공급과 수요가 일정하지 않아 접종 속도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 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캔자스주 등으로 이들 주는 5월 이후에나 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We need more vaccine. We need to shout it from the rooftops. We need more vaccine. We have the capacity. We have the people that want the vaccine. We do not have the supply.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최종 승인이 나면 주와 로컬 정부에 공급되는 백신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급량에 따라 추가 주 정부들이 단계적으로 접종 연령을 낮추거나 전면 개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폭력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60대 한인에게 벽돌을 던지는가 하면 버스를 기다리던 노인을 이유 없이 때리는 등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면서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힘써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 더글라스 주 씨. 지난 주말 외출을 한 후 집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낯선 흑인 여성이 다가와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씨가 이를 못 들은 척하며 현관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 여성은 갑자기 주 씨에게 벽돌을 던졌고 날라온 벽돌의 뒷목 부분을 맞은 주 씨는 충격에 거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걸 맞고 거의 정신을 잃고 내가 이제 쓰러졌어요, 문 앞에. 근데 이제 이 벽돌을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이제 깨졌는데 얘가 그 깨진 벽돌을 가지고 가까이 와서 나한테 또 가격을 했어요. 어디를요? 머리를. 용의자는 경찰 수사로 체포됐지만 주 씨는 심각한 타박상과 후유증으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시안 대상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척결을 외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미 전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오범죄의 수위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안 남성을 이유 없이 때려눕혀 주먹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뉴욕에선 딸과 함께 증오범죄 반대 시위를 벌이던 아시안 여성이 악의적으로 접근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술이 찢어지고 발목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을 촉구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시안들이 숨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ven though it's risky, that doesn't mean that you stay home and do your own things all the time.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 LA 한인타운에선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 아시안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조지아주의 증오범죄법을 적용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아시안 여성 6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백인 남성 로버트 앨런 롱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가 조지아 증오범죄법 적용을 시험하는 첫 번째 대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증오범죄법은 지난해 2월 조깅을 하던 흑인 남성이 공사장 현장을 잠시 살펴본 뒤 백인 부자에게 쫓기다 살해당한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면서 뒤늦게 제정됐습니다. 여론에 밀려 주의회가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증오범죄법이 없는 주는 조지아를 포함해 4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조지아의 증오범죄법은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등에 대한 증오나 편견이 범행 동기로 입증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격범 롱에게 증오범죄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체로키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의 검사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대처법을 안내해주는 매뉴얼이 배포됩니다. LA 한인회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피해 방지와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소책자와 후루라기 등 안전키트를 제작하고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자에는 증오범죄에 대한 신고 방법과 대응 요령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타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마켓에도 책자를 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또 한 번 4차 현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10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현재 사회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추진 중인 수조 달러의 계획안에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보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또 한 차례 현금 지급은 630만여 명이 빈곤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기후변화와 인프라, 교육 투자를 늘리기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 의원은 앤드류 큐오모 주지사와 주 상하원 지도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크루거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쯤 주 상하원 본회의에서 21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전했습니다. 발표된 합의 내용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해 13%의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주지사 사무실은 기호용 마리화나가 최종 합법화될 경우 매년 총 3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이 뉴욕주 재정에 더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주차 단속이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완화된 주차 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기존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거리 청소 시간 불법 주차, 등록이 만료된 차량, 버려진 차량 등에 대한 티켓이 다시 발부됩니다.
당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차 위반 관련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쉐리프 국으로 연락해 상환 협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차 단속을 정상화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매주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진행해 오던 거리 청소를 매 2주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의료 종사자들의 감염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샌디에고 연구진이 캘리포니아주의 36,600여 명의 의료 종사자들의 건강 기록을 조사한 결과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19 확진율은 1%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백신을 완전 접종한 후 UC 샌디에고 직원들의 확진율은 1.19%, UCLA 직원들의 확진율은 0.97%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방에는 빈틈이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하와이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의무격리 면제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세이프 트래블스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2만 8천여 명이 하와이를 방문했고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또 호텔 업계도 최근 2주 동안 예약률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키키 해변 등 주요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당국은 재확산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주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주민들에게 10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는 미얀마 군경, 이제 이성을 잃은 광기로 탈바꿈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시위자를 총으로 위협해 무릎을 꿇고 기어가게 하는 등 참혹하기 그지없는데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커다란 모래 포대를 들고 가는 맨발의 한 여성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찹니다. 시민들이 군경 총격을 막기 위해 쌓아둔 모래 포대를 치우게 한 겁니다. 여성이 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어깨를 짓눌러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더니 바닥을 기어가게 합니다. 여성이 일어나자 다시 엎드리게 했고 또 다른 군인은 멀리서부터 달려와 발로 힘껏 엉덩이를 걷어찹니다. 지난 19일 양곤 지역에서 시민들이 숨죽이며 몰래 촬영해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군경의 무차별 사격에 어린이들까지 잇따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7살 소녀 킹묘칫은 군경이 집안에 들이닥치자 겁에 질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가 이들이 아버지에게 쏜 총을 대신 맞아 숨졌습니다. 14살 소년 툰툰 아웅도 자신의 집 문 앞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희생됐습니다. 지금까지 270명이 넘게 사망하면서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는 책임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ဆူပူမှုဖြစ်လာတယ်ဆိုရင်တော့ကျွန်တော်တို့အနည်းဆုံးအင်အားနဲ့အနှိမ့်ဆုံးအဆင့်နဲ့ဆောင်ရွက်မယ်ဆိုပြီးကျွန်တော်တို့ဆောင်ရွက်ခဲ့တာဖြစ်ပါတယ်.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유혈 진압에 비폭력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로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MB 아바타라는 여권의 공세에 박영선 후보야말로 문재인 아바타라고 맞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오 후보를 찾아 한 팀임을 과시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안 대표를 환영했고 안 대표는 오 후보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단일화 경쟁자들과 한 팀을 꾸린 오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도 본격 대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태극기 집회 발언을 두고 극우 정치인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냐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습니다.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이명박 시즌2가 될 거라는 박영선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문재인 아바타라고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돈풀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10년 전 자신의 무상급식 반대 사퇴 논란을 사전에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의료보험 혜택도 누리는데 정작 세금은 내지 않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밀집 지역, 국내에 살고 있는 A씨는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이 지역에 고가의 상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페이퍼 컴퍼니 지분을 넘기는 식으로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내세워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이중 국적자라도 국내에서 183일 이상 지내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돼 세금 납부 대상이지만 이들은 일부러 미국을 오가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은 겁니다. 정작 한국에서 지낼 땐 수차례 국내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혜택도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영주권, 시민권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54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들이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해 집중적인 세무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외국계 회사가 한국 지사를 통해 올린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거나 본사에 과도한 자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백억 원씩 내지 않은 사례들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역외 탈세자와 다국적 회사들에 대한 세금 추징액은 1조 1천억 원에 이르며 이 중 5건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하나은행이 안전한 투자라며 1,500억 원어치나 팔았던 이탈리아 헬스케어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이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났는데 안전하다던 하나은행 설명과 다른 사실이 사고 뒤에야 줄줄이 드러났고 중간에 낀 유령 회사만 배를 불렸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입니다. 이탈리아 지방 정부의 의료보험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그 얘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업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상품 설명서에는 13개월만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도 맞았었고 5%로 확정 수익률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가입은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은행은 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를 찾는 고객들에게 이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하나은행에서 주는 장기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믿었죠. 당연히 10년 이상 거래를 했으니까. 하지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는 건지, 이탈리아 정부가 안 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이 펀드의 실체는 하나은행의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약관을 보니 최소한 2-3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13개월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들인 채권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채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회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 이 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4%나 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만 47억 원입니다. 한남은 환매 중단을 하는 날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해산해버렸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의 대표는 김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펀드를 운영한다는 미국 투자회사의 대주주도 역시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혼자 회사를 2개 만들어 북치고 장구치며 수수료 장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럼 이 꼬리 자르기까지 해가면서 같은 사람이 국내 회사 하나 만들고 해외에다가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김 씨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멈춰서 수많은 선박의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중국에서 출발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중 수에즈 운하에서 멈춰선 건데요.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닥과 충돌해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운하로 하루 평균 50척 이상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하는데요. 하루 이상 수로가 차단되면서 최소 100척의 다른 선박들이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운하 관리 당국은 현재 컨테이너선의 선체 일부가 물에 떠 조만간 운하의 선박 통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미국에서 총에 맞아 숨진 이들이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중 가장 큰 규모라는데요. 작년 총격 사망자는 19,300여 명으로 기존 최대치였던 2017년보다 3,600여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총격으로 다친 사람 역시 4만 명에 육박했고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2만 4천 명이나 된다는데요. 또 2019년보다 50%나 증가한 약 300명의 어린이가 지난해 총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총기 구매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작년 2,300만 정의 총기가 판매됐고 이는 2019년보다 64%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독일 내 아시아계의 80%가 인종차별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계 7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가 언어적, 신체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답한 건데요. 공격은 대부분 거리에서 또 그 외에 상점과 카페, 직장 등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코로나19 시작 이후 지난 1년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수집 조사한 결과 인종차별 성격의 폭력 사례가 1,150여 건에 달한다는데요. 대부분은 거리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노년에서 어린이까지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포장에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오엔테크가 백신의 포장 뚜껑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는데요. 바이오엔테크는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백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홍콩과 마카오도 안전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남미의 한 도로에서 아주 특별한 폭주족이 나타나 모두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이시톡 첫 번째 키워드는 반려견 라이더 운전대 잡고 쌩쌩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신나게 질주하는 라이더. 놀랍게도 이 드라이버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고글을 쓴 반려견입니다. 주인을 뒤에 태운 채 차선 변경하는 것까지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죠? 콜롬비아의 한 도로에서 포착돼 SNS 스타가 된 이 반려견 라이더의 이름은 나타샤라고 합니다. 실제 나타샤를 도로에서 본 사람이 많아서 현지 언론도 추적했다는데요. 확인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던 개 주인이 장난삼아 운전을 가르쳤더니 훌륭하게 운전을 해냈다고 합니다. 나타샤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누리꾼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냐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타샤 주인도 위험성을 깨닫고 다시는 운전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네요.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람의 발목을 낚아채서 구조하는 순간이 찍힌 영상이 SNS에서 화제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구가 구했어. 발코니에서 추락입니다. 팔짱을 낀 채 2층 발코니에 기대 서 있던 남성이 갑자기 난간 아래로 추락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옆에 있던 친구가 남성의 발목을 낚아채는데요. 지난 18일 인도 케랄라주의 한 은행 발코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사일생 한 남성은 현기증으로 의식을 잃고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곧바로 퇴원했다는데요. 현지에서는 발목을 잡은 남성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몸에 명품을 두른 종교인을 고발하는 SNS 계정이 최근 폭발적인 인기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600만 원짜리 운동하시는 목사입니다. 미국 댈러스에 거주 중인 벤 커비 씨가 SNS 계정에 올린 사진들인데요. 팝 가수 저스틴 비버와 돈독한 사이라는 주달 스미스 목사. 그가 입은 재킷의 가격이 보이는데 $3,600. 우리 돈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날 입은 이 바지는 110만 원이 넘는데요. 또 다른 목사가 신은 빨간색 나이키 운동화는 한정판이라 시중 거래 가격이 6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을 걸친 목사들의 사진이 즐비한데요. 벤 커비 씨가 이런 사진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난 2019년 유튜브로 한 목회자의 설교를 보다가 목사가 자신의 한 달 집세와 맞먹는 운동화를 신은 걸 본 후 유명 종교인의 패션을 눈여겨보게 됐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성직자의 평균 연봉은 6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유명 종교인들은 책을 내고 앨범까지 만들어 수입이 더 짭짤하다고 하네요. 6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홍수를 무릅쓰고 잊지 못할 결혼식을 올린 호주의 한 연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물난리도 막지 못한 결혼식. 물에 잠긴 도로를 배경으로 웨딩 사진을 촬영한 이 커플. 범상치 않은 기념사진을 보니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 사는 신혼부부인데요.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0일 예정돼 있었지만 당일 아침 폭우로 결혼 장소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물에 잠겨 3개월 동안 준비한 결혼식이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고심 끝에 SNS에 도움을 구하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지역 방송국이 헬기를 보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방송국 헬기를 타고 5km 떨어진 결혼식장에 도착해 식을 올린 이 부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화산은 전문가조차도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데요. 겁없는 드론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드론이 포착한 펄펄 끓는 용암입니다. 검게 그을린 산 위를 배경으로 시뻘건 용암이 강물처럼 흐르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이곳. 지난 19일 380여 미터 높이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된 아이슬란드 파그라달스피아드 화산입니다. 아이슬란드 출신의 한 콘텐츠 제작자가 용암 줄기를 근접 촬영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단 드론을 띄웠는데요. 화산의 장엄함을 근접거리에서 생생하게 담아내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섭씨 1000도가 넘는 용암 위를 가른 이 드론이 무사한지 궁금해한다고 하네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이들 돕기 위한 큰 그림. 물감을 마구 뿌려서 마치 낙서 같은데요. 영국 예술가 사샤 제프리가 인류애의 여행이란 이름을 붙인 초대형 추상화입니다.
총 70개 캔버스로 구성된 이 그림은 농구장 4개를 합친 규모여서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는 기네스 타이틀까지 얻었는데요. 가난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붓을 든 자프리 씨는 그림을 조각으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두바이에 사는 통큰 프랑스인이 그림 전체를 700억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